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왔어. 한 직장에 오래 다닌 적은 없었어. 어찌나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나랑 안 맞는지.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일자리 찾고 이런 식으로 여러 해를 보냈거든. 잠을 자는 곳은 주로 만화방이었어. 떠돌이 생활이 내 삶의 방식이었지. 그런 나였는데 요즘은 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하고 있어. 그건 바로 자빌 아르바이트야. 내가 해온 일이 많긴 하지만 전문 지식 같은 건 없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뿐이야. 예를 들면 인기 상품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엉망이 된 방을 청소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야. 하지만 매번 장소도 일도 달라서 꽤 재밌었어. 이번엔 어떤 일이 올까 궁금했는데 정말 간단한 일이더라고. 사소한 심부름 정도였지. 어떤 사람 집에 가서 가끔 그 집 2층에 사는 사람한테 물건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대. 뭐야, 그거면 식은 죽 먹기잖아.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지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돌봐달라는 거더라고. 그 집엔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사는 청년이 있대. 진짜 한 발짝도 방 밖으로 안 나온대. 부모님이 식사를 방까지 갖다 주고 그랬다나 봐.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남게 됐대. 아버지는 그 아들 먹여 살리려고 바깥 일을 하시니까 낮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게 이 일을 맡긴 모양이야. 처음엔 거절했어.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다면 목욕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갔을 거잖아. 최악의 경우 오줌으로 가득 찬 페트병 처리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그런 거 정말 싫었거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없을 때만 돌보면 되고 어려운 일을 시키진 않을 거라나 봐. 식사를 가져다 주고 부탁하면 장을 볼 정도면 된대. 기다리는 동안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좋다고 하시더라. 시급도 꽤 괜찮았어. 망설이다가 일단 하루만 해보기로 했지. 힘들면 바로 그만둘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지. 주변 집들에 비해 좀 낡아 보이는 집이었어.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노인이 나오시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은둔형 외톨이의 아버지인 것 같았어. 아주 성실해 보이는 분이셨지. 그분께 설명을 들었어. 오랫동안 아들을 돌봐왔는데 아내와 사별하고 나선 혼자서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야. 기본적으로는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 기다리는 동안은 뭘 해도 좋아. 과자를 먹든 게임을 하든 말이야. 그런데 2층 제일 끝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면 즉시 가봐. 방 앞에 쪽지가 있을 테니 거기에 적힌 대로 해주면 돼. 보통은 식사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사오는 정도일 거야.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점심을 준비하라고 하면 내가 매일 냉장고에 넣어둘 도시락을 데워서 방 앞에 갖다 놓으면 돼. 간식은 선반에 있는 걸 접시에 담아서 주고 가끔 뭔가를 사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럴 땐 내가 줄 돈으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사오면 돼. 저녁 때쯤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 들어보니 정말 쉬운 일 같았어.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가보겠다. 그럼 잘 부탁한다. 아, 한 가지 부탁인데 절대로 그 아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어. 설령 말씀 안 하셨더라도 나이 많은 은둔 청년을 보고 싶진 않았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뭐 어차피 관심 없었지만 나는 기다리는 동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게 신호인가 봐. 2층으로 올라갔지. 2층은 왠지 어두컴컴한 분위기였어.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도 이 정도로 어둡다니 이상했지. 저 안쪽 방에 그 은둔 청년이 계속 살고 있다고? 방 앞에 가보니 바닥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 점심. 마치 아이가 쓴 것처럼 꾸깃꾸깃한 글씨였지.
1층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도시락 상자가 있더라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방 앞에 놓았어. 점심 준비했습니다. 말하고 1층으로 내려왔지. 1시간쯤 지나니 또 쿵쿵 소리가 들려. 2층에 가보니 다 먹은 것 같아. 도시락 그릇만 남아있더라. 여기저기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어서 지저분했지. 그걸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싱크대에 놓았어. 설거지는 그 할아버지가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날라다 주면 되는 거야. 또 얼마 후에 신호가 왔어. 가보니 이번엔 과자랑 주스래. 메모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선반에서 감자칩을 꺼내고 컵에 주스를 따랐어. 방 앞에 놓으면서 과자랑 주스 갖다 놨어요. 라고 말했지. 잠시 후 다시 신호가 왔어. 그릇을 치우러 갔지. 그날의 일은 그게 다였어. 그 후로는 계속 대기 시간.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오늘 수고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주시더라고. 정말 대박 알바였어. 나는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지. 할아버지가 일 나가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은둔 청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 할 일은 거의 없었지. 점심이랑 간식 갖다 주고 치우고 그게 다였으니까. 가끔 건전지나 티슈 같은 걸 사오라는 메모가 있으면 미리 준비된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사와. 늘 하던 대로 방 앞에 놓기만 하면 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걸로 하루에 5만 원이라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벌써 10번도 넘게 왔는데 단 한 번도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그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숨어 지내니까 점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다음엔 몰래 훔쳐봐야지. 식사를 갖다 놓고 1층으로 내려간 척 하다가 몰래방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면 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게임을 하며 대기하고 있었어. 그러다 쿵쿵 울리는 익숙한 신호가 들렸지. 2층에 올라가 보니 점심이라고 쓰인 메모가 있더라. 여느 때처럼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데워 방 앞에 갖다 놓았어. 그러고선 1층으로 내려간 척하면서 계단 중간쯤에서 몸을 숨기고 은둔 청년이 있는 방을 관찰하기로 했지. 조금 있으면 문이 열리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5분, 10분, 15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문이 열릴 기미가 안 보여. 뭐야? 언제 열릴 거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데. 아니면 설마 내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챈 건가? 어떡하지? 점점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어. 굳이 꼭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 포기하고 1층으로 내려갈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어. 끼익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 드디어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잠시 후 안쪽에서 손이 뻗어나왔어. 뼈와 가죽밖에 없는 것 같은 깡마른 팔이었지. 처음엔 굉장히 말랐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지. 팔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 어느새 사람 키만큼 길어져 있더라고. 2미터는 됐을 거야. 또각또각 팔과 마찬가지로 기괴하게 늘어난 손가락으로 몇 번 그릇을 두드리더니 그릇을 움켜쥐고는 방 안으로 가져갔어. 그리고는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지.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 잠시 후 숨이 가빠지는 걸 깨달았어.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지. 대체 방금 그건 뭐야?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어. 그걸 간신히 참았지. 일단 1층 거실로 내려가자. 계단을 소리 안 나게 내려가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자신은 없었어. 어찌어찌 거실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더라. 대체 저게 뭐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 방에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어. 여하튼 여기서 도망치자. 혼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급하게 물건을 챙겼어. 그런데 쿵쿵
바닥에서 소리가 났어. 벌써 다 먹은 거야? 치우라는 거겠지. 또 저 방 앞에 가라고? 쿵쿵쿵쿵. 또 울렸어. 한 번에 두 번씩 울리네. 아니, 거기 가기 싫어.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번엔 세 번 울렸어. 소리도 더 크게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방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치우러 가자. 재빨리 그릇만 가져오고 뜨자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 문은 닫혀 있고 그릇이 놓여 있었지. 재빨리 다가가서 그릇을 손에 들었어. 얼른 아래로 내려가자. 뒤돌아서는 순간이었어. 봤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엄청 낮고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였지. 무심코 목소리가 난 쪽을 보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거기서 팔이 뻗어 나오고 있었어. 마치 가지처럼 가느다란 팔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이러다 잡힐 것만 같았어. 나는 그릇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거실로 내려와 가방을 챙겨 들고는 집에서 뛰쳐나왔지.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쫓아온다고 해도 내 행방을 찾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 3일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가 다시 전원을 켰어. 그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잠적할 생각이야. 다시는 그런 무서운 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게 대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그 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름, 본인이 말씀하신 이름으로 검색해봤더니 기사가 좀 떴어. 20년도 넘은 사건 기사였지. 김아무개 용의자, 여자 동료 살해 혐의로 체포. 피해 여성 사망. 그 할아버지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셨더라. 그것도 살인을. 기사에 따르면 김아무개 용의자는 여자 동료를 짝사랑하면서 스토킹했대. 근데 그 여자가 사실 다른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고 애까지 가졌던 거야. 그걸 모르던 김아무개 씨가 앙심을 품고 그 여자를 죽인 거지. 다음 해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어. 20년이면 그 할아버지가 최근에 출소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장기간 아들을 돌봐왔다고 하셨는데 부인이 돌아가셔서 못하게 됐다고 했어. 하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애는 고사하고 부인도 없었던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남자의 망상? 그렇다 해도 그 방에 있던 괴물은 뭐지? 다시 20년 전 사건 기사를 찾아봤어. 살해당한 여자는 임신 중이었대. 아마 그 할아버지 입장에선 자기 아이가 갖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그러지 못했겠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긴 시간 아들을 돌봐왔다고 하셨잖아. 그럼 그 괴물은? 아니야, 그만하자.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관두기로 했어.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마무리 짓지 않는 게 나은 퍼즐도 있는 거야. 나는 사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머릿속에 떠오른 진실을 술로 잊으려 했어.